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읽어주는 여자 주식 누나입니다. 6월 23일 목요일 아침, 우리가 잠든 사이 밤새 미국 증시에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날 뉴욕 증시는 제롬 파월 페드 의장의 경기 침체 가능성 언급 속 경기 침체 우려가 지속된 가운데 3대 지수 모두 소폭 하락 마감되었습니다. 다우지수 마이너스 0.15% 하락 마감을 했고 S&P 500 지수 마이너스 0.13% 그리고 나스닥 지수 마이너스 0.15% 하락 마감되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마이너스로 이렇게 하락은 했지만 그래도 우선 캔들 모양은 개파락 출발 후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만은 합니다. 아직까지 막 급하게 우리나라처럼 심하게 뭔가 패닉셀에 빠지거나 좀 이렇게 긴 장대 음봉이 나오는 흐름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나마 훨씬 더 우리 시장보다는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파월 페드 의장의 경기 침체 가능성 언급 속 경기 침체 우려가 지속되면서 좀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이 되었습니다. 파월 의장은 이날 상원 은행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경기 침체는 우리가 의도하는 결과는 아니지만 분명히 그럴 가능성은 있다며 경제 연착륙은 매우 어려운 과제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동안 긴축이 경기 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강하게 반박해왔던 파월 의장이 긴축으로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거론한 건 이번이 사실상 처음입니다. 아울러 파월 의장은 앞으로 몇 달간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2%로 돌아가는 강력한 증거를 찾을 것이라며 우리는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적절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언급했죠. 주요 은행들도 경기 침체 가능성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시티그룹은 이날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을 50%로 상향 조정했고 골드만삭스는 전일 미국의 내년 경기 침체 가능성을 기존 15%에서 30%로 상향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달 이코노미스트들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바에 따르면 앞으로 12개월 내 미국 경제가 침체에 직면할 가능성은 44%로 지난 4월 조사 때 28%에서 크게 높아졌습니다. 페드 위원들의 매파적 발언도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두 개 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7월 회의에서의 금리 인상폭에 대해 0.5%에서 0.75%포인트 인상 가능성을 모두 열어뒀습니다. 찰스 에번스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7월에도 인플레이션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지지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또 한편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선물 시장에서 페드가 7월 회의에서 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은 93.3%로 반영했습니다. 이외에도 투자은행 UBS는 올해나 내년 미국이나 글로벌 경기 침체를 예상하지는 않지만 경착륙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짚었고 또 이날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3.16%대까지 낮아졌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하며 안전자산인 국채 수요가 커진 여파였죠. 국채금리 하락은 채권 가격 상승을 의미합니다. 이날 국제유가도 살펴볼게요. 국제유가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지속되면서 그리고 또 바이든 행정부 유가 안정 노력 덕에 이렇게 좀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WTI 8월 인도분 가격 전거래일 대비 3.33달러 마이너스 3.04% 하락하면서 106.19달러에 거래 마감되었습니다. 국제유가가 아무래도 이렇게 급락함에 따라서 엑슨모빌, 쉐브론, 마라톤오일 이런 에너지 관련주들이 같이 좀 크게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났어요. 네, 여기 보시면 엑슨모빌, 쉐브론, BP라든가 모두 좀 하락세가 좀 가장 컸던 그 섹터 중에 하나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른 종목들은 사실 강보합 혹은 약보합에서 움직이는 흐름이 많았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뭐 그래도 제약바이오 쪽은 견고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거 좀 보실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그동안 제약바이오가 워낙에 못 갔다 보니 지금은 하방 자리에서 좀 방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은 원숭이 도창 이슈로 좀 테마로 엮여서 좀 크게 튀고 있는 섹터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미국장에서는 여기 코인베이스가 이 바이낸스에서 수수료를 뭐 안 받는다라는 이제 뉴스가 뜨면서 반사적으로 좀 악재로 작용이 됐기 때문에 많이 하락한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이 나스닥에 포진된 우리 대형 기술주들 전체적으로 좀 약보합, 살짝 약한 흐름 나타났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전날에 못 갔던 넷플릭스, 아마존 이런 애들은 그래도 빨간불 켜면서 마무리됐다라는 거 보시면 좋겠고요. 네, 시장이 뭐 일단은 미국장은 그래도 좀 안정세, 그러니까 바닥권에서 단기 바닥권에서 여기서 안정세를 좀 찾아가면서 옆으로 움직이는 횡보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에 반면 우리나라 시장 정말 힘듭니다. 네, 지금 뭐 거의 2주간 연속적으로 하락세를 기록했는데 이 하락폭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 많은 투자자분들이 정말 힘들어하고 계세요. 하지만 지금은 진짜 힘들겠지만 좀 더 버텨야 하는, 우리가 정말 신용미술 아니고 그런 현금으로만 투자하고 있는 분들은 조금 더 버텨야 하는 장이 아닐까 생각돼요. 이게 아무래도 반대 매매를 피하려고 또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넣고 하면서 계속 받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너무 약한 게 사실입니다. 그들의 수급이 좀 다시금 들어와서 받쳐줘야지만 우리나라도 좀 어느 정도 저점을 잡고 움직이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을 건데, 네, 아직은 좀 매물량이 상당히 추려하고 있고 삼성전자만 봐도 그렇죠. 아직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네, 정말 몇 거래일째 계속 매도만 하는지 57,600원 또다시 신저가를 만들면서 이렇게 마감이 되었는데요. 오늘장 오전에 더 한 차례 출렁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래도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조금만 돌아서준다면 우리가 하방에서 좀 탄력 있게 2400포인트대까지는 좀 회복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너무 많이 빠져서 사실 여기 부근에서는 그래도 7만 전자를 다시 꿈꿔볼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은 이 당시 이제 기술적 반등으로, 네, 지금 자리에선 기술적 반등으로 우선 6만 원대 안착하는 모습이라도 보고서 그 다음에 좀 포지션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참 주식이 이렇게 힘들다 보니 많은 우리 투자자분들 떠나기도 하고 하루하루 속상한 마음으로 지켜보시기도 할 것 같은데 지금은 시기가 이렇게 하락 시기인 거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이렇게 진짜 3년 그래프 보면은 정말 작년부터 좋았던 적이 없어요. 계속 하향 그래프를 그리면서 오고 있는데 작년에 시작하신 분들 누구나 힘들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이 힘든 시기 겪고 나면 또다시 상승하는 시기도 분명히 올 테니까요. 조금 더 힘내서 그냥 이 시간에 우리 이제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 뭐 현금도 더 이상 없고 하시는 분들 뭔가 계속 살려고 하기보다 보유한 종목들 좀 체크하고 이참에 공부하면서 기다리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마다 조금씩 현금 확보하는 전략으로 가져간 다음에 그 뒤에 뭐 종목 교체 혹은 뭐 지수의 방향을 보고 이제 투자를 한다라든가 하면서 우리가 조금씩 다시 버티는, 살아남는 전략으로 가져가 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절대 포기하지 말고 오늘도 화이팅 하면서 급한 시각이 아니라 정말 천천히, 그래 어차피 우리 물려있는 거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 시장이 그런 것이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멘탈 관리 잘 하면서 같이 꼭 이겨내 봅시다. 지금은 힘들지만 또다시 2년 후, 3년 후에는 누가 웃을지 몰라요. 우리 꼭 그때 웃을 수 있도록
포기하지 말고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오늘도 이따 라이브 방송 1시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따 또 만나요. 영상 재미있게 봐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댓글도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상 주식 알려주는 여자 주식 누나였습니다. 또 만나요.